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공인중개사 팀에서 부동산학 결혼 담당하고 있는 강사 홍진선입니다. 자, 제 이름 한번 좀 소개할게요. 예. 부동산학 결혼 강사 홍진선입니다. 그래요? 제 이름 소개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자, 그래요? 예. 자,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올해, 정확하게는 내년입니다. 지금요, 2020년이니까요, 지금.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방문각 교재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되게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기본서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요.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대면하지만, 그래도 부동산학 결혼 담당이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학 결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PPT 이렇게 자료를 썼는데요. PPT 자료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창하게 합격을 위한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부 방법이요. 자, 포인트. 공부 방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고 시험 공부가 있는데, 부동산학 결혼 공부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한다는 거.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다른 말입니다.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과에서 공부하는 거고, 학원은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험 공부한다는 거, 그게 공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부동산학 결혼 40문제가 출제될 건데, 이 40문제를 전부 다 맞춘다. 그러면 아마 1차 과목에서 부동산학 결혼과 민법이 있는데 민법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합격하기는 곤란해지죠. 근데 부동산학 결혼 40문제, 민법이 40문제가 출제되면 부동산학 결혼은 60점 맞추면, 60점을 득점하면 합격이죠. 물론 민법도 60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만 본다면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민법도 60점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전자에. 그러면 부동산학 결혼만 보면 60점 맞추면 된다. 그럼 60점을 맞추려면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득점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그러면 이 24문제 득점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40문제 중에서 16문제를 틀려도 상관없다. 얘는 틀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16개를 틀려도 된다는 거, 자,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점 맞는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60점 맞는 시험 문제다. 공부를 한다. 60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오죠. 만약에요, 부동산의 결혼이 아니라 민법에서 40점을 득점했다. 40점. 그럼 40점을 득점을 하면 민법만 보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40점을 득점하면 20점을 더해야만이 민법이 합격한 거야. 그럼 부동산학 결혼이 민법을 도와줘야 되죠. 자, 그럼 민법을 40점을 득점했다 하고, 부동산학 결혼은 그러면 몇 점을 득점하면 되는가? 부동산학 결혼은요, 만약에 부동산학 결혼 60점 득점했다. 60점. 그럼 민법은 40점 득점했다. 그럼 불합격입니다. 두 과목, 민법하고 부동산학 결혼과 민법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죠. 그런데 전제는 과목당 40점 미만의 점수, 가락 점수가 없이 60점 합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학 결혼 60점 맞고 민법 40점 맞췄다. 그럼 평균 60점 안 되죠. 불합격이죠. 이때는 부동산학 결혼이 민법을 도와줘야 되는데 부동산학 결혼이 도와줄 수가 없네요. 만약에 부동산학 결혼 80점 맞췄다 해봐요. 민법 40점 맞추고, 그럼 부동산학 결혼은 자기 점수 60점, 자기 점수 60점을 빼고 20점이 남아있는 점수죠. 이걸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학 개론은 100점 맞는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대 80점, 그 다음에 60점 이 사이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법을 조금 맞춰도 40점 맞췄다면 부동산학 개론은 80점 맞으면 된다. 자, 공부 방법, 시험 공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40문제가 출제되면 전부 다 맞추는 게 아니라 60점에서 80점 맞춘다. 저는 여러분에게 민법 60점 맞추세요. 부동산학 개론도 60점은 맞읍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점짜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요. 시험 공부한다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여기 부동산학 개론은 사실은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현상은 변화하죠. 따라서 부동산학도 범위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 시험 목차를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험은 출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하고 강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목차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하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에서는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걸 출제하겠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 이제 이런 걸 공부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책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앞부분 목차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자, 이거 공부한다. 이런 내용이요. 자, 이는 굳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자, 단원별 예상 출제 문항입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의 개론은 총 통산적으로 8개 편으로 나눠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쭉 나가면서 8개 편 나누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8개 편이니까 평균 내면 자, 40문제가 출제되고 평균 8개 편이니까 평균 내면 5문제거든요. 그런데 부동산학 총론 같은 경우는 3문제 정도, 경제론은 6문제 정도, 그러니까 평균 5개에서 5개를 넘어가는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경제론은 6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초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론은 7개가 기본이고 8문제까지 출제하죠. 이렇게 경제론,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론, 그 다음에요, 요 금융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여기에 5개가 초과한 부분, 자, 경제론,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만이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 60점을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도 요 경제론 저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에요 투자론, 그다음에 금융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기억할 거 없네요. 2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나는 시험 공부한다는 거. 자, 2번째는 60점에서 80점 맞는 공부를 한다는 거. 자, 편하게 하자고요. 자, 이제 제가 거창하게